보이스피싱 범죄 3건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징역 2년 6개월 나오고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신탁에 계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 두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분들, 대부분 이제 말단 현금 수거책이거나 유심칩을 자기 핸드폰에 갈아 끼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문의가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결했던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에 대한 사례 2가지를 또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본 동영상을 급히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다 미필적 고의로 넘어갑니다. 차라리 확정적 고의보다 미필적 고의로 인정받고 처벌 형량 낮추셔야 돼요. 제가 해결했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정말 어려운 분이세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소작을 하세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지으세요. 그리고 이분의 언니가 하나 있는데 정신적으로 안 좋아서 같이 살아요. 이분 혼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분도 딱 보면은 그 직장 생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래 있지 못해요. 적응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보이스피싱 말단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만 원 받고 했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딱 보이스피싱 범죄 3건 했어요. 돈 3번 받아왔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 엄격히 처벌한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징역 2년 6개월 나오고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 나왔어요. 이분의 목적은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분이 들어가면 이 가정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말단 현금 수거책으로서 돈만 받아오신 게 아니라 상선 이제 총책이죠.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인데, 이놈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이걸 보내요. 즉, 이 피해자가 이 현금 수거책한테 돈을 주면 그 받았다라는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주는 거야. 근데 실은 그게 위조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돈만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출력을 해요. 그 피해자한테까지 전달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기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문서 위조랑 위조 사문서 행사죄까지 같이 엮이는 겁니다. 이상한데? 이 사람이 문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냥 칼라 프린터를 출력했잖아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나요? 그럼 내가 저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문서 같은 거 그거 출력하면 다 사문서 위조인가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는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그놈이 위조했겠지. 했지만 얘는 뭡니까? 공범이란 얘기예요. 사문서 위조의 공범이고, 이게 위조된 문서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고요. 피해자 3분과 합의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피해자 3분들의 피해 금액이 한 분은 1,500만 원, 한 분은 1,200만 원, 한 분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근데 이분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상선, 이런 상선을 수사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뢰인분은 조사는 빨리 끝났는데 빨리 이제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제가 이분한테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적금 들라고 그랬어요. 적금. 그걸 빨리 합의금으로 써야 된다, 나중에 형사재판 할 때.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착실하게 적금을 들어가지고, 피해자 한 분, 이제 제가 A씨라고 할게요. 이분은 이제 1,500만 원인데, 그 수사 초기에 이 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한 500만 원이 있었어요.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매달 30만 원씩 분할 변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합의할 때 이 사람 피해 금액을 전액 안 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못 받을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하고요. 민사소송하면 승소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승소 판결문만 있지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줘도 합의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분할 납부를 해야 돼요. 그것도 매달 30만 원씩. 이거 연금 받는 것도 아니고 용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30만 원씩 매달 상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합의서를 써줬어요. 그 이분이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30만 원씩 납부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갚았습니다.
예, 그래서 합의가 됐고요. 두 번째 분, 이분은 이제 1,200만 원인데 제가 처음에 전화를 했더니 1,200만 원 아니면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분할 납부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할 말 없죠. 막 그분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의뢰인분한테 적금 들라고 그랬죠.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분이 한 900 몇만 원 정도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피해자 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좀 누그러진 거야. 1년 6개월 동안 돈도 못 받고 저희도 뭐 연락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연락을 못 하죠. 뭐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하니까 800만 원으로 합의를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고맙죠.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이제 500만 원인데 이분은 뜬금없이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50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한 뭐 200만 원 조금 모자라게 있어가지고 이분은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180만 원 형사 공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왔잖아요. 어쨌든 이분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적정한 보수가 얼마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2심 국선 사건으로 제가 맡았는데 1심 판결문을 봤는데 희한해요. 반성문도 안 쓰고 합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무죄 주장을 했나? 근데 보니까 무죄 주장은 아니야. 인정은 해. 그러면 인정을 했으면 1심 때 처벌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없었나? 하고 딱 보니까 국선 변호인도 아니고 사선 변호인이에요. 그럼 사선 변호인이 이거 뭐 한 거예요? 합의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처벌 형량을 낮추려면.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할 때는 합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적이야. 무죄 주장은. 피해를 갚아준다는 건 유죄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무죄 주장할 때는 합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 합의를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무죄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무죄 주장은 하되 예비적으로 유죄가 나오면 그 처벌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령 무죄가 나왔다고 치더라도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까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해요. 물론 나는 말단으로 가담을 했고 몰라가지고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어차피 부담을 하거든요. 불법행위자들은 내부적으로는 분담 비율이 10%, 50%, 뭐 40% 이럴 수 있지만 피해자한테는 전부 부담하는 겁니다. 100%. 연대 책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범죄자들한테 야 나는 10%인데 내가 100% 부담했으니까 90% 너희들이 분담해.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상 청구인데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뭘 가해자들한테 그거를 비율로 나눠서 청구하고 앉아 있어요. 복잡해 죽겠는데.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단 수거책으로 가담해가지고 운이 좋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성립하면 100%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지금 합의해서 변제를 해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까 제 사례로 들어와가지고 무죄 주장을 해도 합의를 해야 될 판에 유죄 인정을 했는데 합의를 안 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반성문도 안 써내고. 제가 만나러 갔어요. 1심 때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랬더니 1심 변호사님한테 5천만 원 줬대요. 보수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총 합계를 보니까 6,7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합의를 했으면 지금 거기 구치소에 안 있어요.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변호사님이 어떤 소송 전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받으실 건 받으셔야겠지만 합의를 위한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왜 안 했을까가 좀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구체적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